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몸에 물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왜냐면 어디로, 어떤 주제로 연결이 딱 지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이제 좀 학문적인 그런 내용이라 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근데 이거 얘기를 안 하면 다른 거 얘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물론 뭐 제가 다른 거 할 때도 조금씩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은 어디에 있는가? 물은 어디에?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60% 정도가 이제 체액인데, 이 액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세포죠, 세포. 세포가 이렇게 있고, 이 세포로 우리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 안에 물이 있겠죠. 이 세포 안에 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이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사이사이에도 뭐 공간이 있을 거고, 또 이 세포로 뭔가 그 영양분하고 뭐 산소 같은 걸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 예. 그러니까 혈관이 있으면은 그 흐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흐르는 그 뭔가. 이 흐르는 뭔가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혈장이라고 합니다. 혈장. 예. 근데 이제 이 혈장에 바로 물이 있는 거예요. 혈장에. 혈장에 바로 이제 물이 있는 건데, 그러면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 바로 얘가 이제 세포한테 이렇게 주고, 세포에서는 노폐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중간에 이제 뭐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죠. 이 공간.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공간을 간질이라고 합니다. 간질.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이걸 인터스티션. 인터라는 게 어디 사이사이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와 뭐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세포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간질액을 거쳐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하고 이 간질액 사이에 있는 요 막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모세혈관. 여기 이 혈관이 사실 모세혈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모세혈관의 벽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간질과 이 세포 사이, 이 세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예, 세포막이 있죠.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물은 어디 있냐면요, 이 혈관 안에, 이 혈장, 영어로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물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간질, 인터스티슘에 이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간질액이라는 이름으로 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이제 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이라는 뜻으로 해서 이걸 인트라셀룰랄 플루이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트라셀룰랄 플루이드. 그러니까 이 셀룰라가 이제 세포라는 뜻이고, 이제 인트라가 안쪽이니까, 아까 인터하고 다른 거예요. 인터는 사이고 인트라는 안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포 안쪽에 물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이제 세포 안쪽이면 얘네 둘은 세포 밖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세포 바깥쪽의 물이란 뜻으로 이제 익스트라 셀룰랄 플루이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ECF, 그냥 약자로 얘를 ICF 이렇게 그냥 불러요. 의사들은 ECF, ICF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부를 일은 별로, 공부할 때 말고 이렇게 사실 부를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약자로 뭐 중환자실 저기 ICU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이걸 자세하게 제가 얘기할 건 아닌데, 이 각각의 조성이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각각의 조성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를까? 일단은 이 혈액 속에 있는 혈액 속엔 뭐가 있어요? 혈액 속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세포들도 떠다니잖아요. 세포들. 그러니까 이 세포에는 뭐가 있죠? 뭐 적혈구, 백혈구, 또 혈소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 세포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얘가 이제 물 성분, 즉 플라즈마가 되는 건데, 이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세혈관 벽을 거의 자유롭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 벽이라고 하는 건 이 세포가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세포가.
그러니까 세포가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 이게 얘 산소 막 운반해서 가야 되는데 이쪽 막 나가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는 못 나가게 막고 그냥 액체는 약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플라즈마 성분하고 인터스티셜 이 플루이드의 성분은 거의 뭐 같아요. 거의 성분이 같습니다. 근데 하나 딱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러니까 이 플라즈마에 있는 단백질은 또 이 그 고유의 역할이 있거든요. 뭐 운반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이 단백질이 막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벽으로 막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좀 크거든요, 사이즈가. 그래서 막혀 있습니다. 못 나갑니다. 근데 이제 작은 것들은 이렇게 좀 약간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세포하고 피 속에 있는 세포하고 이 단백질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 성분하고 이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간질액이라고 하는 그 성분은 거의 같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포 외액이라고 이제 퉁치고 그냥 얘에 대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거의 같으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를 이제 알면 되죠. 아까 제가 플라즈마하고 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ECF에 많은 거 그리고 ICF에 많은 거 요거 두만 알면 되는데요. 이 ECF에 많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소듐 이온, 클로라이드 이온,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그러니까 이 전해질 중에 이제 얘는 소금이잖아요. NaCl 소금이니까 이 소금기하고 얘는 이제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어떤 이온인데 이게 많습니다. 그리고 칼슘 적지만 이 세포 내보다는 많습니다. 물론 모든 세포에 다 해당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내에 많은 거는 뭐 그냥 이건 지금 그냥 적을게요. PO4 3-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 이런 건데 예,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르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 세포 외액하고 이 세포 내액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같게 하려는 그런 힘이 없을까요? 같게 하려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우리가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세포 내하고 세포 외하고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점은 이 세포 내는 뭐 이게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기들 안에서만 딱 이렇게 유지를 하면 되는데 세포 외는 사실 이 우리 환경 environment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받아요. 이걸 해치려고 하는 이 농도를 해치려고 하는 공격을 많이 받는데 이거 갖다가 딱 맞춰줘야 되거든요. 얘는 진짜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딱 컨트롤 해줘야 돼요. 이런 이온의 농도 같은 얘네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나중에 아니라 바로 좀 다음이 되겠네. 어쨌든 이걸 타이트하게 컨트롤하는 그 주체가 뭐다? 바로 콩팥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이런 애들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소듐 이온이죠. 얘를 이제 잘 컨트롤 하는데 부종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쪽에 그 플루이드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부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종이 있다 할 때 이제 피 검사 할 때 얘를 꼭 측정을 합니다. 이게 우리 몸의 물의 양을 측정하는 어떤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어떤 균형은 콩팥이 다 맞춰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물은 어디에 이지만 결론은 이제 콩팥이 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병하고 약간 연결이 돼야 되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붓는다는 거, 우리 몸이 붓는다는 거는 결국 우리 몸에 물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물이 많아지는 거냐면 세포에 물이 많아진 걸 부종이라고 할까요? 물론 뭐 그것도 부종은 맞긴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종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 피 양이 많아지는 걸 부종이라고 할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이 사이사이 이 공간에 이제 물이 많아지는 거를 우리가 부종이라 그래요. 이 공간에 물이 많아지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세포 안에 있던 물이 이렇게 빠져나온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이런 일은 별로 없고, 이겁니다.
이 플라즈마, 이 혈액 속에 있는 물 성분, 얘가 이쪽으로 자꾸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만드는 다양한 환경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부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림프관이 있어요. 림프관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런 간질에 있는 여러 물 같은 이런 거를, 찐득찐득한 물 같은 거를 다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혈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림프입니다. 이게 림프예요. 림프가 별게 아니고. 근데 이 림프관이 예를 들어서 기능을 못해. 그럼 일로 가야 되는 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붓는 겁니다. 그걸 이제 림프 부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부종의 개념은 바로 우리 몸의 물의 어떤 분포의 어떤 균형이 깨진 거를 뜻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그걸 갖다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몸의 물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